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제278회 임시회 시작을 알리고 앞으로 3월 7일까지 총 15일간 의사 일정이 진행됩니다. 본회의 첫날에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모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가 21일 제278회 임시회를 시작해 3월 7일까지 15일간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본회의 첫날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모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윤기 의원은 지난 1월에 실시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평가하며 차량 이부제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차량 이부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적으로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각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와 교통, 복지 개선안도 오갔습니다. 우미경 의원은 용산구의 미개발지인 철도정비창 전면 1구역에 사업 구상을 확실히 해달라며 서울시 주거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논했습니다. 공급 대책 없는 뉴타운 해제와 즉흥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결과 현재 주거 공급은 고사하고 미래 주거 공급량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동구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지하철역 신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개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들을 처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이처럼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중 민감군과 취약군의 경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동의하며 관련 조치 사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실내 공기 관리도 필요하다며 공공시설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가용 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 운영자에게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당초 인천국제공항 개항 목적을 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 제2터미널 개장으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5대 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지원금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중 운영비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이날 심의한 4개 안건은 모두 가결됐으며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의합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가 화재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를 3대 중요 위반 행위로 지적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추진되던 것을 확대해 앞으로는 백화점과 노후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위반 행위 점검을 전담하는 119 안전지킴이가 운영됩니다. 서울시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 안전지킴이를 도입합니다. 119 안전지킴이는 지난해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추진되던 것을 확대한 겁니다. 이번에 그 119 안전지킴이는 비상구뿐만이 아니고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그리고 인근 건물의 소방차가 불통하는 불법 주전자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노후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입니다.
119 안전지킴이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인인 의용 소방대원으로 구성됩니다. 단속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중에서 소방과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발된 의용 소방대원은 옥내 소화전이나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의 전문성 향상도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그 사업주 또 종사자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초기 대응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용 소방대원이라면 119 안전지킴이에 지원할 수 있으며 2월 28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TBS 류멜희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향후 공동 연구와 세미나 개최, 교육과 훈련, 정보의 공유, 상호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하게 됩니다. 양준혁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하며 이 업무 협약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의정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서울시 의원들의 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선갑 운영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 삶을 바꾸는 사람 중심의 풍요로운 광진구라는 비전 아래 광진구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분권 선도도시, 고품격 교육도시, 나눔과 공유의 도시 등 10대 실천 전략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영진 교통위원장은 다음 달 7일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노원구청장 선거전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 12일에는 오봉수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금천구청장과 성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한 달여간 지하철 주요 환승 역사 10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철역 내 현직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울시 지하철 광고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장소, 정치인 광고 심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도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시민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로 만들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뜻인가요? 네. 서울시의회는 2015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결돼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설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계단과 탑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 계단 옆 경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통로들 다들 아실 겁니다. 넓고 완만하게 제작된 이 통로는 몸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탑승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유니버설 디자인이고요. 엘리베이터를 가보겠습니다. 이 안에 세로로 설치된 이 버튼들 외에 낮은 위치에 가로로 설치된 버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닿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된 이 버튼은 팔이 불편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도 이용하게 쉽게 설계된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네, 하지만 여전히 넓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도 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마련됐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천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도와 횡단보도, 대중교통 이용시설 등의 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시급한 가운데 제도적 근거와 시장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서울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였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제도 개선 사항과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했는데요. 조례안에는 횡단보도에 접하는 보도와 차도 경계 구간의 턱을 제거하고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통로의 턱을 제거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의 최소 면적은 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기본 지침으로 담겨 있죠. 이 가이드라인은 교통시설, 보행환경, 공원,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공간과 민간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에 장애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점이 바로 눈에 띄는 점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과 장애인위원 위촉 등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시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네,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편리, 안전, 쾌적, 선택 가능을 4대 원칙으로 삼고 성동구 보건소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는데요. 한번 가보죠. 이 보건소 입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안내판을 노인들이 확인하기 편한 큰 글자로 교체했습니다. 또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장에는 휠체어 대기 공간과 한눈에 들어오는 승하차 표지를 부착했습니다. 또 보건소 내부입니다. 안내 사인에도 색상 차별화를 통해서 확인이 쉽도록 했고요. 다양한 언어권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해서 영어와 중국어 표기를 기본으로 하는 등 생활 곳곳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시민들에게 공개된 성동구 보건소를 시작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